1923년 우리나라 남쪽의 한 항구에선 개항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집니다. 그 후 100여 년 남해안 최초의 근대 도시에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산업도시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관광도시로의 대변신을 꾀한 여수. 한 해 1,400만여 명이 찾는 대한민국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낭만도시 여수가 제대로 떴습니다.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동력으로 나아가는 여수의 항해. 대한민국 대표 휴양도시를 향한 여정 속에서 낭만도시 여수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29만여) 명의 터전인 남해안의 중소도시 여수. 몇 해 전 여수에는 지역의 기류를 바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공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은 SOC의 부분에서 좀 열악한 도시였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 해양 엑스포를 유치를 하면서 SOC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고 또 그런 그 참여 속에서 과연 엑스포가 여수 시민들이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또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많은 우려도 있었고 또 기대도 있었는데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한테 여수 엑스포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였고 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컨텐츠였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104개국 800만여 명이 함께한 여수 세계 박람회.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박람회 개최 만 3년 후인 2016년 SNS에 게시된 지난 3년간의 여행 관련 1,500여 문건을 분석한 결과 여수는 호남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도시 1위로 이름을 올렸고 전주, 속초와 더불어 전국적으로도 가장 핫한 여행지로서 손꼽히게 됐죠. 같은 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1년간의 SNS 관광 키워드 분석 용역 결과에서도 여수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가족여행, 나홀로 여행, 커플 여행 등의 모든 부분에서 전남도 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여행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여수. 사람들이 여수를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낭만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여수는 더 바랄 게 없는 도시 아닌가요? 관광 볼거리도 많고 또 먹거리도 유명하고. 여수라는 장소적 위치가 많이 가져오는 그런 특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삶? 그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여수 밤바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수 밤바다 노래 부르다가 여수 가보자 해서 왔어요. 달랑 노래 한 곡으로 여행지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거 실화입니다. 또 하나의 여수 관광 빅데이터가 그 사실을 잘 증명해 보이고 있죠. 2017년 행정자치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 대표 관광지 여수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한 해 1,316만 명. 관광 지점별 중복 집계 등 논란도 있지만 거북선 축제, 여수 불꽃 축제 등 각종 축제 및 체험객들이 집계에 누락된 걸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란 분석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관광지별 매출액.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곳은 바로 여수 중앙동에 위치한 이순신 광장. 대한민국 밤바다의 성지이자 여수 밤바다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장소로 손꼽힌 곳입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노래 참 좋죠? 곡을 쓴 가수의 실제 여수 추억담을 노래한 여수 밤바다. 노랫말을 뛰어넘어 현실의 여수의 새로운 이미지를 불어넣으며 여수를 가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었습니다. 여수는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거의 한 22% 정도가 여수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수에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 그리고 전남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차별적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젊고 세련되고 화려한, 그리고 놀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더 좀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와 여수 밤바다라는 공간이 가진 공통분모, 낭만. 여수 밤바다의 낭만은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를 탄생시킵니다. 늦은 오후, 분주한 움직임 속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18개의 천막들, 낭만 포차 거리입니다. 2016년 5월 첫 개장 이후 여수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낭만 포차. 포장마차의 추억이 여수 밤바다와 만나니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 낭만 포차 거리는 여수 원도심의 풍경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 낭만포차 거리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연 풍광 변화도 그렇고요. 제일 큰 변화는 이쪽 주변에 인근 주민들, 고소동 주민들, 그리고 이쪽 상가도 변화하는 모습 2년 동안 제 머릿속에 다 있죠. 2016년에 비교해서 낭만포차를 찾는 사람들의 수 2배, 3배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제2의 제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해양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한 여수. 단 1년 사이 여수는 숙박과 외식업, 문화산업 등에서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여수 원도심에 자리한 천사벽화마을. 임진왜란 당시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여수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로 소문난 동네.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린 2012년 당시 여수시와 고소동 주민들이 펼친 콜라보 덕분에 새로운 관광지로 재탄생하게 된 곳입니다. 지난해 복잡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여수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그려가게 됐다는 광인 씨. 서울에 그 분주하고 빡빡한 그 삶이 싫어갖고 뭔가 거기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제주도나 뭐 강원도, 뭐 여수 이렇게 알아보다가 또 이제 저희 엄마의 고향이 여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오다 가다 하니까 제 마음의 고향이 또 여수거든요. 그래서 여수로 결정을 하게 됐죠. 노 부부가 살았던 오래된 집의 모습을 최대한 살린 주인장의 셀프 재활 인테리어 덕분에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선 사진 찍기 좋은 개성 넘치는 카페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쉼이 있는 삶을 위해 정착한 낭만 도시 여수. 광인 씨와 아내, 이 젊은 부부를 붙잡은 여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커피를 내릴 때 이 밖에 딱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되게 잔잔해서 뭔가 마음이 약간 차분해지는, 좀 약간 릴렉스하게 좀 돼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만족 물론 합니다. 100%. 여수가 고향인 청년들에게도 관광도시 여수는 기회와 가능성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2016년에 문을 연 이곳은 여수 대표 수산물인 돌문어 개발 요리로 이름을 알린 식당. 주인장의 감각이 더해진 재미있는 인테리어도 한몫을 하며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선 웨이팅이 필수인 SNS 맛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20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다는 여수바라기 젊은 CEO와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직원이 된 8명의 젊은 여수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꿈의 아지트. 포커스를 관광객에게 맞췄고, 관광객은 여수에 와서 어떤 상품에 관심을 보일까, 이 정도 자리에 이런 아이템이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제주 여행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먹거리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수에서 수제버거 하나로 도전장을 내민 배짱 두둑한 청년 사장 문경 씨에게도 지금의 여수는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아직도 여수 출신의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수 와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창업, 더 좋은 아이템으로 승부를 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다시 여수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뭐 제도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도와준다면 청년들이 다시 오는, 보통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청년들이 다시 모이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서 볼거리, 즐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온 여수시. 많은 지자체들이 여수를 따라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야 될 롤모델이 되는 도시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든 좀 양적으로 많이 와서기도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질적 수준도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또 시민들이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관광 사업에 발맞춰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외부자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빅데이터는 지역 호감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여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조차 롤모델로 꼽을 정도로 여수의 강력한 경쟁력이 된 관광산업. 하지만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 관광 정책 때문에 이 낭만포차뿐만 아니라 돌산 지역의 어민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돌산 지역에는 펜션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서 방류되는 그 생활 하수가 그 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바다의 염도를 떨어뜨립니다. 관광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 수산업마저 지금 크게 타격을 입는 셈이죠. 최근에 여수 지역의 이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남산공원 개발에 대한 문제인데, 시민들은 관광형 어떤 랜드마크를 해서 그 관광진흥지구로 만들자라는 어떤 시의회 의견보다는 공원은 공원답게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원했던 것 같아요. 공원에까지 구태여 상업시설과 어떤 그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자라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듯한. 뭔가를 발전하고 개발할 때는 그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여수의 100년 미래를 봐서 우리는 어떻게 개발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논을 고민하고 하는 그 모든 작업도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시작은 일단 현지 주민들에게 묻는 과정에서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진단이라는 절차를 좀 저는 디테일하게 아주 심도 있게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관광지가 될 만한 지역 혹은 관광지가 된 지역에 대한 일종의 정밀 조사가 항상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소외감이거든요. 이 논의 과정에서 많이 소외가 돼서 그 소외의 어떤 표현이 갈등으로 많이 드러나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혹은 튕겨냄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그 지역을 살피는 거, 관찰이라는 이름, 지역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과정들을 좀 계속 저는 거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관광지가 된 천사벽화마을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유서 깊은 항구 도시의 고지대에 위치한 덕에 그 자체로 전망대가 되는 마을. 원도심의 특성상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벽화마을 주민 둘셋만 모였다 하면 성토의 장이 열린다는데요. 이번 주제는 며칠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건. 근데 저거서 밀고 와가고요. 해갖고 받으면서 그냥 문짝을 다 해놓고 가버렸네. 근데 주민들만 살기가 복잡해. 차만 나가고면 대한해요. 차만 나가고면 와서 차 마시고 다 벌어먹고 살라 그러는데. 마을 곳곳에 설치된 플래카드는 대체 뭐죠? 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주민들이 한 거예요. 우리 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금, 토, 일 3일 동안은 사람도 못 다녀. 우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주민들이요.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 낭만포차 역시 주차 문제와 소음, 쓰레기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낭만포차의 존치냐 이전이냐를 놓고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또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관광의 범위와 관광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요. 관광객들이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또 그들의 수용력을 어느 정도 확대해 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객들이 미치는 이런 영향들을 관리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관이 주도하는 관광은 지역 주민의 참여나 지역사회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 전체가 어쨌든 관광 개발의 속도, 범위 이런 것들을 서로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공간적으로도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광 선진국 일본은 지역의 관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일본 구로카와로 향했습니다.
규슈 지방을 대표하는 300여 년 전통의 온천 여행지 구로카와는 일본 최고의 인기 온천 관광지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료칸과 상점을 합해도 50여 곳이 채 되지 않는 온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별것 없는 투박하면서도 때묻지 않은 자연미가 구로카와 온천의 인기 비결이라는군요. やっぱり古い中にもなんか現代的なところもあって観光地としては有名だしいろいろ見て回るところもあると思うのでやっぱ、ぜひ寄ってみたい場所ではありますね。I think it's also good for the body. And you don't find these kind of onsens anywhere else. It's only in Japan. So I think it's a very unique experience coming to Kurokawa to enjoy these onsens here. And this small, beautiful mountain town, I think is a fantastic location. 구로카와 온천을 구성하는 료칸은 총 25곳. 가을 풍경을 따라 마을을 걷다 보면 오래된 신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물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はい、これが、黒川温泉の入湯手形といって25ある露天風呂のうちの3カ所これで回ることができます。 일종의 자유이용권인 셈이네요. 그런데 이 온천 마패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そもそもはですね昔露天風呂がある旅館とない旅館があってでない旅館の人気がなかったんです。やっぱり露天風呂が人気なのでだからない旅館に泊まった人でも他の旅館の露天風呂に入ってもらえるようにこの仕組みでやろうということでこの手形の販売が始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구로카와 온천이 처음 조성된 것은 1961년. 처음엔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평범한 온천 마을이었습니다. 변화를 모색하던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인 료칸 조합을 만들어 온천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게 됐고 이때부터 마을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목욕탕 마패를 처음 도입한 건 협동조합 2세대가 운영하던 때인 1986년. 마패라는 개념이 주는 재미와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덕분에 관광객들은 반색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갈망하던 조합원들은 한데 힘을 모아 마을 안에 2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고 제각각이던 료칸의 간판색을 검정으로 통일시키며 협업을 중시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で旅館としてもバラバラでやるよりは一丸となった方がいいだろうということで地域理念として黒川一旅館という名前で旅館のそれぞれが個別にやるんじゃなくてもうみんなで一緒になって地域づくりしようよっていうことでその理念でもう今25年ぐらいやってるとそれが今の黒川の人気を作ったと言われてます。 물론 25개 료칸의 색을 하나로 모으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やっぱり一人が成功してそれを真似することによってみんな結果が出るので結果が出たらみんなそれにとってじゃあそれを従おうってことでみんなが一つになってったっていうまずは結果が最初の一人か二人がやり始めることが大事だ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 협동조합을 통해 거둬들이는 한 해 매출액은 1억 8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가량. 지금도 25곳 료칸의 주인들은 협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今はですね黒川一旅館旅館だけで地域づくりしてたんですけどもう少し地域広げて例えば農業とか林業とか
そういった他の産業さんとの連携をした地域づくりを始めています。 구로카와 온천과 더불어 일본 3대 온천 지역으로 손꼽히는 온천마을 베푸. 일본 내 일일 온천 용출량 1위라는 자산과 더불어 일찍이 관광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 개인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베푸가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일본의 아티스트들이 마을을 위해 뜻을 함께한 베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この別府という町をですね拠点にしながら、アートのイベントの企画とか、デザインの商品を、作ったり、あとはそうですね、町が面白くなる、ことをさまざまに企画している組織です。もともと僕はアーティストとして、海外で仕事をしていました。でその時に日本のインターネットの記事を見て別府のまちづくりの人たちが、たくさん頑張っているのを読みました。でそれで、僕らはアートで、この町のなんていうかな、賑やかになっていったりとか、面白い可能性が生まれてくること、そういうことを目指してこの NPO は生まれました。まず全国の中でもですね、アートの街と知ら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今までは観光のテレビとか雑誌に出てきたことがアートのテレビや雑誌に出ることにもつながりました。でそうすると街を歩く人たちが変わってきました。女性客とかアートファンとかですね、そういう人たちが増えました。で、アートっていうのはこの場所でしか見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をたくさん僕たち展示しているので、それを求めて全国そして海外からもお客さんが来てくれるように大きく変わってきました。 작품 활동을 통해 현대 예술을 소개하고 베푸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페스티벌을 기획하며 예술 인재 육성과 상품 개발, 나아가 지역 정보 알림이로서의 역할에 앞장서온 베푸 프로젝트의 구성원들. 일본 기후현 출신으로 베푸에 온 지 올해로 8년째라는 화가 오히라 유카리 씨도 베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一番最初は別府プロジェクトさんが発行されている旅手帳別府っていうフリーペーパー雑誌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大学で見て、大学生の時に見て別府のこういう取り組みをいろいろやっ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初めて知りました。その前から芸術祭をやってるっていうのはなんとなく知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を見て行ってみたいなって思いました。 베푸 프로젝트로 완성된 작품을 작가들로부터 직접 소개받을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こちらが天空の庭というお部屋になります。でこちらは広瀬聡さんというアーティストの方の、作品の中で、宿泊ができるお部屋になっています。あと2階がガラスになっていてこちらの上で、寝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はい、まるでその空が本当はこう上に広がっているものがこの下に広がっているっていう、こうちょっと逆転の、発想のものになりますね。 2012년 베푸에서 열린 예술제 혼욕 온천 세계 당시 만들어졌다는 작품. 사람이 살지 않게 된 빈 방을 수리해 하나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特に韓国の方はアート好きな方が多いんですかね。韓国の方すごくこちら泊まられること多くて、でやっぱりその作品の中で寝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に皆さん興味を覚えて宿泊される方がすごく多いです。
ちらがラニマエストロさんという方の絵画が展示がされている空間になっていて、まるでこう美術館の中に宿泊ができるような施設になっています。 작품이 전시된 하마와키는 베프 온천이 시작된 건물. 그 역사적 의미를 담은 전시작 역시 숙박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 기준 하루 숙박료는 6,400엔. 두 사람이 묵게 되면 할인이 된다니 작품 속에서 자는 호사치곤 꽤 저렴하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면서 베프에서 사는 걸 더욱 좋아하게 됐다는 작가들. 別府がどんな風にそうだな、別府に住んでいる人たちがみんなその別府に誇りを持って別府がすごくいい場所なんだよ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広まっていくと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항구 도시이자 온천 도시였던 베프를 예술의 도시로 승화시킨 아티스트들. 베프 프로젝트 덕분에 베프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예술의 도시이자 다양성을 품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 인종, 그리고 다채로운 배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베프의 아티스트들이 기대하는 관광도시 베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僕たちはですね、この町と、ちゃんと向き合って、仕事をしたいと思います。で、その中でですね、この町に例えばこんな場所があったらいいなとか、こんな出会いが生まれればいいなと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お店を作ることもそうです。イベントの企画をすることもそうです。いろんな人たちが出会う、場作りをしたいと思います。特にやはり子どもたちがですね、この町に住んでよかったな、生まれてよかったなと思うような活動を続けたいと思ってます。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후쿠오카. 2015년 9월 후쿠오카 이마이지미에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 안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후쿠오카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출발한 스위트 후쿠오카. スイート福岡、とりあえずスイートは博多弁なんですけども、I love とか like という意味なんですけども、スイート福岡、I like 福岡、I love 福岡と、スイート福岡は観光案内所、和文化体験、イベントと飲食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あとはレンタルスペースもできます。ここはただの観光案内所だけではないので、他の観光案内所は観光案内所だけです。観光の情報を調べることできるのですけども、ここはいろいろやってるので結構珍しいです。多分他のところ、こういうところは他のところにはないと思います。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관광 안내소라니 그 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こちらからセミナースペースと和室です。どうぞ。和室です。はい、こちらからはレストランです。と頭を気をつけてください。こんな感じです。ランチ、カフェとレストランもやります。はい、こんな感じです。とカフェはこんな感じです。ここは観光案内所なんですけども、レストランもやってますので結構珍しいなんですけれども、外国人の方は和食も食べてみたいので、レストランを提供しております。 야, 한국어로 된 메뉴판도 준비되어 있네요. 스위트 후쿠오카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例えば毎月イベントを行ってますので、そういう時にローカルの人と、外国人の方も集まるので、こういう時に交流会みたいなイベントですので、つながる場所になりますけれども。 和文化関係のイベントも例えば水引きが分かりますか？水引きとか
私はフランス人ですので、時々フランス語の授業もありますし、だから結構いろいろあります。 그렇다면 앞으로 스위트 후쿠오카에선 어떤 이벤트를 만나게 될까? とりあえず来年ラグビーワールドカップと2020年もオリンピックゲームが行うので、観光者が増やすので、もっと福岡について九州についてアピールを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もっと和文化体験とか増やすように今準備をしております。 관광대국 일본을 완성하는 다양한 방식들. 하지만 지금 일본의 관광 정책은 국가 주도의 일방통행이 아닌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가진 지역민 스스로가 그 지역에 맞는 관광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방식. 바로 일본형 DMO입니다. 今まで観光事業についてはいろいろと事業は進めてきたわけですけども、インバウンドも大きくなってきて、これから観光をしっかりとやっていこうという段階で、3つ日本今観光事業振興事業として少ない不足している部分がありまして、一つが多様な関係者の巻き込みが不十分であることで、2つ目が各種データの収集分析が不十分であることで、3つ目として民間的な手法を取り入れるのが不十分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ためにも DMO の究極な目的としては、住んでよし訪れてよしという魅力ある地域づくり、これを進めていって、交流人口を拡大させて、地域住民そしてまた地域住民が流出しないようにですね、また地域の人口が減らない、住んでよしということです。でまた訪れてくれる方々がさらにその地域へ定住していただければ、そういったところにつなげていくということで、最終的には、地方創生、そこを目指していく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위기를 관광 산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일본. 지역의 교류 인구가 곧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관광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찾고 싶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現在日本でも平成27年11月から始まって3年少し経って4年目に入るぐらいですかね、いう時間帯があるんですけども、日本の DMO で課題としてなっているのは専門の人材、それと安定的な財源の確保、これが課題として今挙げられています。今後やはりインバウンド誘客、先駆的な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ためにも、独自の継続していくための自主的な財源ですね、例えば例ですけども宿泊税の特別財源、あとは受益者負担金などの各地域の実情に応じて、地域における安定的な財源の確保を充実させていくことが重要かと思っています。韓国これから進めていかれるにあたってこれを参考にしていただいてですね、早めにそういった対策を講じていただければいいのかなという、参考までということで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부 주도의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정책. 지난해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형 DMO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여수는 순천과 광양, 보성의 관광 콘텐츠를 하나로 잇는 남도 바닷길을 준비 중이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이제 그중 지금 현재 저희 여수, 광양, 순천, 보성이 제6권역에 속하는 남도 바닷길이고요. 마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요, 직접 여행사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꼭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여행사랑 같이 해가지고 직접 상품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요. 프리미엄 가이드는 이제 교육이 수료됐을 경우 4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해설 사가 되리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해가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시 여수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 이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을 어떻게 전문화 시켜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켜낼 것인지 그런 고민 끝에 더 이상은 관광이 관이나 관광 사업자만의 영역이어서는 안 되겠다. 주민이 참여하고 민의 창의성과 또 주민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가 반드시 더해질 때만 그 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365개의 보석 같은 섬으로 둘러싸인 여수. 여수에 발도장을 찍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덩달아 육지와의 거리를 좁힌 섬이 있는데요. 남해 바다를 한눈에 아우르며 걷는 비렁길의 섬 금오도입니다. 섬 동쪽에 자리한 버들마을 주민들은 낙후된 마을을 살려보자며 몇 해 전 영농조합을 만들고 캠핑장으로 쓸 폐교를 구입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 처음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었죠. 몰랐죠. 캠핑 캠핑장 사업을 의욕만 가지고 달라들었지 아무런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우리가. 그리고 또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조합원들이 외면을 했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어르신들에겐 무모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결국 섬마을을 찾아든 젊은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한 어르신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는 젊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살아나겠다 이렇게 꿈꾸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와 섬마을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 속에 캠핑장은 농어촌 체험과 해양 레저를 즐기고 싶어하는 여행객들에게 입소문을 타게 됐고, 캠핑장은 금오도가 품은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캠핑장이 현재 많이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더욱더 좋은 이 캠핑장, 또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또 캠핑장, 무엇보다도 우리 시골 냄새가 나는 캠핑장으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밀집한 여수 원도심의 한 골목. 이곳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손님을 맞이하는 하루 한 끼 식당.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아가지고. 이름은 물론 일본식 건물의 외형과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인테리어에다 여수식으로 채워진 고집스런 메뉴까지, 식당 전체가 여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덕분에 SNS에서도 지역 맛집으로 통하는 이곳은 꿈을 가진 여성 결혼 이민자들과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공동체. 그 시작은 여수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20, 30대의 개별 여행 계획으로 타겟을 삼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위치에 있는 곳이
엑스포역과 가깝고 또 여기는 원도심이었고 판매되는 음식은 여수의 음식을 소개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관광 해설사를 하면서 여수의 음식들이 맛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들쭉날쭉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수 특유의 맛을 낼 수 있는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수 하면 거기에 가면 그게 있어. 그 맛, 그런 맛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다음 목표는 베트남 아줌마 혜수 씨를 디저트 카페 사장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트남 커피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여수에 여행 갔더니 맛있는 베트남 커피 먹었어 라고 기획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관광 프로젝트의 종착역은 여수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여수의 맛을 전수하는 쿠킹 클래스. 이 트립 여행 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 밀착형 관광 프로젝트는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의 관광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만들어가는 상품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식음 분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쉬는 공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뭔가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특산품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가게 하는 이런 그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을 어느 한 단체가 모두 하는 것보다 저는 작은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주도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수 관광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몇 명에서 시작해서 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합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또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계속 공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도 포함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며 낭만도시 여수가 제대로 떴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여수 관광의 지속 가능성.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낭만도시의 새바람. 그 에너지를 온전히 지역의 것으로 만들어갈 여수의 내일. 그 희망의 이야기가 지금 여수 안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